해요. 자, 리액트 해볼 건데 일단 리액트 사이트부터 먼저 들어가 보고 해볼게요. 리액트 이렇게 검색해 볼게요. 리액트. 자, 요런 원자 모양이죠. 원자랑 전자 모양처럼 생긴 요게 리액트고요. 자, 요게 이제 등장하게 된 계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또 저러네 제가. 그쵸?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언어 선택이 가능해요. 한국어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무서워, 그쵸? 자, 한국어로 바꾸고. 자, 여기 리액트 웹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라이브러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쟤왜 저러지? 자, 여기 내려보면 이 리액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보여줍니다. 네. 자, 보면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만들기. 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았죠? 아, 아, 아. 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운드 스틱이 없는데. 껐다 켜봤어요. 자, 다시 보면 이제 컴포넌트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대. 이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HTML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HTML을 컴포넌트 단위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리액트의 이제 목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비디오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 요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요 비디오라고 하는 요 컴포넌트예요. 화면에 렌더링 된 거고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좋아요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죠. 자, 보면 like 버튼도 이렇게 컴포넌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색깔이 이걸 무슨 색깔로 해야 될까요? 이제 청록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느낌의 색깔이 있는 것들은 다 뭐냐면 이제 만들어진 컴포넌트, 요즘 비디오도 컴포넌트죠,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호출해서 자, 끄고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호출해서 화면을 껐는데 제가 저러네요. 오늘따라 사람을 괴롭히네. 자, 여기 보이는 이 친구들 다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왼쪽에 보이면 HTML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자, 오케이.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HTML을 만들기 위해서 구현된 것이 리액트입니다. 자, 좀 더 내려볼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을 해야 되는데, 자, 데이터를 받아와서
자,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 제가 이렇게 심플한 코드를 써서 자바스크립트로 오른쪽 화면을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플한 코드를 써서 이렇게. 자, 지금 보면 받아온 데이터가 비디오스인 거고요. 비디오스가 이제 받아온 데이터가 되겠죠. 받아온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디오스.map, 여러분 맵이 뭐였죠? 배열을 다른 데이터로 바꾸는 거죠. 다른 데이터. 지금 현재는 이거 이제 컴포넌트라고 하는 HTML처럼 생긴 것을 작성을 하면 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보면 내가 이제 카운터가 0보다 클 때만 이 친구가 비디오스다, 그렇죠? 비디오스다. 여기 좀 오른쪽에 보이는 이 비디오스 보이세요? 비디오스가 이게 지금 뭐라서 0보다 커서 이 비디오스라고 나오는 거였죠? 헤딩이 요거, 그렇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적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아주 깔끔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더라, 컴포넌트로. 자, 그게 이제 컴포넌트의 개념이고요. 지금 이게 비디오 리스트라는 컴포넌트가 되겠죠. 이 비디오 리스트라는 컴포넌트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자,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이 친구를 우리는 이제 HTML이라 부르지 않고 자바스크립트 XML의 준말인 JSX라고 부릅니다. JSX. 이거 지금 보이는 왼쪽에 요 HTML처럼 보이는 요거를 JSX라 부르고요. 요 JSX를 반환하는 함수를 우리는 컴포넌트라 불러요. 요 JSX를 반환하는 요 함수가 컴포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HTML처럼 보이는 JSX를 화면에 렌더링하는 함수가 컴포넌트가 되죠. 이때 내가 이 데이터가 동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코드가 아주 깔끔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리액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 좀 내려볼게요. 자, 보면 이제 마크업 구문 JSX라 하고, 그렇죠? 리액트에 의해서 대중화된 자바스크립트 구문의 확장. 자, 이거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확장으로 만들어낸 거다 이 뜻이겠죠?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낸 거다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마크업이라는 뜻은 HTML처럼 된 건데 이걸 노드 개체로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는 용도로 쓰인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렌더링 로직에 가까이 두면 렌더링 된다라는 거예요. 렌더링 된다. 자, 우리가 컴포넌트를 쉽게 만들고 관리하고 삭제할 수 있다. 자, 이것들이 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동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쉽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서치를 하고 있는 구문이고요. 서치. 서치. 지금 이제 구문을 구현한 거는 요즘 비디오 리스트를 출력하고 있는 서치고요. 자, 아까 위에 봤던 요게 비디오 리스트인 거예요. 비디오 리스트. 내가 여기서 서치를 구현을 한 거였죠. 자, 했더니 지금 현재 검색된 결과가 뜨고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코드가 아주 심플한 것도 있고 비디오 리스트라는 친구가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로직이 아주 딱 그 로직만 보여지는 컴포넌트로 구현이 되죠. 서치 인풋이고 지금 오른쪽 보이는 서치 인풋이고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비디오 리스트가 아까 위에서 만들었던 요런 비디오 리스트 같은 거인 거죠. 그렇죠? 요런 거. 자, 요런 거 그렇죠? 내가 여기서 검색한 결과인 비디오 리스트를 찾아서 여기다가 건네주기만 하면 자, 요거를 건네주기만 하면 이 화면이 이렇게 리렌더링 되면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검색한 결과가 지금 이제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패치한 결과를 가져온 건 아니고요. 가져온 건 아니고 비디오스를 필터로 검색한 것뿐이 그러니까 우리 그 배열의 필터 있죠, 그죠? 그걸로 이제 필터링한 것뿐이에요.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아주 구문이 여러분들이 깔끔하기도 할 뿐더러 어떻게 동적으로 데이터가 바로바로 반영이 되더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검색을 구현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비동기식으로 구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동기식이다 그러면 이걸 검색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서버에서 HTML 렌더링한 후에 그거를 반환해서 여기다 출력하는 구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웹 구조. 우리가 검색하면 검색한 결과를 가져와서 여기다 출력하는 건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배워봤던 비동기식 페이지처럼 동작을 하는 것을 구현된 것처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면이 아주 동적으로 보이는데 그 동적인 것들을 구현할 때 이 리액트가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자, 전체 페이지를 빌드할 필요 없다. 지금 현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내가 검색한 결과를 전체를 가져와서 전체를 주세요 하고 여기 전체를 렌더링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만 그렇죠? 이 부분의 데이터만 비동기식으로 가져와서 출력하는 용도로 우리가 리액트를 사용하면 더 유리하다 이런 거예요. 리액트는 기존 HTML 페이지에 추가하는 거죠. 이게 비동기식 통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HTML 페이지에 추가하는 거. 그래서 페이지 어디에나 상호작용하는 리액트 컴포넌트를 렌더링 할 수 있다. 자, 렌더링은 화면에 이렇게 출력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은 지금 현재 여기 지금 검색한 결과가 바로 지금 반영되는 이것을 상호작용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마 끝일 거고요. 리액트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내가 특정 페이지들을 비동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기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리액트로는 불가능하고 Next.js나 리믹스 같은 걸 써야지 여러분들이 되고 그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처럼 서버를 구현하고 싶다 그래도 이 두 개를 쓰면 풀스택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프링 대신에 Next.js를 써서 서버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요거는 안 할 거고요. 안 할 거고. 그래서 요거는 뭐다? 우리 스프링 같은 풀스택. 풀스택이라기 하긴 좀 그렇고 서버 사이드 그렇죠? 근데 이제 리액트는 서버 사이드 플러스 예, 프론트 엔드는 리액트로 되어 있는 서버 사이드는 넥스트 그다음에 리액트가 프론트 이렇게 되어 있는 도구를 넥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넥스트로 된 페이지인 것 같고요. 그렇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플랫폼에서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리액트가 마치 네이티브 앱처럼 동작한다라는 거예요. 네이티브 앱처럼. 네이티브 앱이 뭐냐면 잠시만요. 제 핸드폰을 좀 띄워볼게요. 잠금 해제를 해야 되니.
자, 네이티브 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핸드폰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어떤 페이지를 요구하면 그 페이지를 렌더링 하는 게 아니라 이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계속 요 데이터들을 바꿔가면서 보여주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네이티브 앱이 동작하는 원리예요. 자, 보통 이제 네이티브 앱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페이지가 전환 없이 이 한 개의 앱에서 한 개의 페이지에서 계속 이렇게 동작을 하죠.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잠시 보여드릴까요? 자, 내가 음악 관련 앱을 만든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제가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검색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페이지에서 반영되는 걸 볼 수 있죠. 하나의 페이지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네이티브 앱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제 네이티브 앱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웹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자, 내가 검색을 하면 이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의 리소스를 요청함으로써 동작을 해요. 자, 지금 보면 아예 다른 페이지를 요청해서 바뀌게 되죠. 내가 여기서 또 카페를 누르면 자, 지금 마치 한 개의 페이지에서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리렌딩 되면서 여기 리로드 되면서 지금 현재 주소가 바뀐 걸 볼 수 있죠. 바뀌어서 다른 페이지 이렇게 불러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기본적으로 웹이 동작하는 원리고요. 웹이. 자, 그런데 이렇게 동작하지 않는 웹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언론사를 이렇게 불러오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데이터가 불러와지는 것 같은데도 마치 하나의 페이지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내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 페이지 전환 없이 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작하는 요게 지금 마치 네이티브 앱이 동작하는 것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광고를 누르면 지금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계속 바뀌고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네이티브 앱처럼 동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회원가입을 해요. 그렇죠? 지금 아예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죠? 근데 내가 아이디를 중복 체크하기 위해서 다른 페이지를 갔다 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다른 페이지를 가서 중복 검사를 하고 돌아왔다고 쳐볼게요. 예전에는 그렇게 동작을 했죠. 이렇게 어, 다른 윈도우가 뜨고 그 윈도우에서 내가 검색한 결과를 치면 그 이제 자식 윈도우에서 부모 윈도우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이제 검색한 결과를 넘겨주고 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불편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데이터를 이벤트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바로 검색해서 화면에 띄워주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로 검색해서 보여주는 이런 방식이 네이티브 앱처럼 동작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비동기식 통신으로 이 화면을 로딩할 건데, 그죠? 자, 아까 전처럼 자, 우리가 지금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 데이터를 통신으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렌더링을 할 건데 그 렌더링하는 방식을 리액트가 더 깔끔한 컴포넌트로 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그래서 이게 제 일반적인 웹을 얘기하는 거고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마치 핸드폰 어플처럼 동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도구가 있어요. 리액트 네이티브.
자, 이 친구를 쓰게 되면 더 네이티브 앱처럼 보이게 돼요. 자, 왜 그러냐? 자,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봤던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은 뭔가 어플리케이션만의 이런 도구들이 있어야죠. 이 헤더라든가 여기 보면 뭐 저의 회원 정보라든가 또는 제가 눌렀을 때 이렇게 전환되는 지금 현재 페이지가 이렇게 겹치듯이 지나가죠. 자, 이런 동작들. 자, 이런 동작들을 리액트 네이티브가 많이 제공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만든 리액트 앱이 더 뭐처럼 네이티브 앱처럼 이때 네이티브 앱은 애플로 만든 그러니까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도구 또는 안드로이드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도구 이때 그 도구를 쓰면 이런 화면 전환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그렇죠? 요 헤더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제공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카카오톡 같은 걸 보게 되면 자, 이런 카카오톡 같은 걸 보게 되면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이랑 조금씩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건 이유가 뭐냐면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푸터나 리스트나 헤더랑 애플에서 제공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내가 이거를 눌렀을 때 그쵸? 눌렀을 때 전환되는 방식도 두 개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제가 이제 아주 초창기에 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 보고 애플도 조금 건드려 봤는데 이게 두 개가 근데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애플이 먼저 이 네이티브 앱을 제공을 했는데 안드로이드가 애플 것을 베껴서 안드로이드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애플처럼 동작하는 형식으로 처음에는 많이 구현을 하다가 저희 뷰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 제가 보는 리스트나 헤더나 이런 푸터나 또는 이제 동작하는 요런 이동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서로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애플이 만든 거를 안드로이드가 베껴갔는데 안드로이드가 좋은 게 나오면 애플이 또 뺏겨가고 이게 서로 동작이나 컴포넌트 뷰 같은 것들을 서로 베껴가고 있더라. 근데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에서 유사하게 보이도록 그렇죠? 만들어 주지만 아주 유사한 도구들 여기서 제공을 하는 게 리액트 네이티브예요. 그래서 이제 네이티브 앱처럼 만들려면 요 리액트 네이티브를 쓰면 된다. 자, 요 그런 얘기들이 쭉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최근에 19라는 버전을 업데이트 돼가지고 자, 뭐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쭉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로 개발이 되었어요. 오픈 소스로 개발됐다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보였죠. 여러 사람들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리액트는 단순히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생태계다.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오픈 소스로 개발을 한 도구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시작하기가 있죠. 그렇죠? 자, 여기 지금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들었고 페이스북이 지금 현재 메타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메타 오픈 소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오픈 소스인 거죠. 그렇죠? 리액트가 자, 여기 끝까지 다 읽어봤고요. 자, 보면 이제 여기서 학습을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학습하기가 있고 API 참고서가 있고 자, 이거는 이제 18 버전인 한글인데 이건 이제 들어가실 필요 없고 우린 19 버전이니까 들어갈 필요 없고요. 자, 여기 학습하기 들어가면 이제 학습하는 방법들이 쭉 있고요. 저랑 이제 여러분들 배워볼 거고 여기 보면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리액트.점 사고하기 뭐 이런 거 설치하기 뭐 이런 거 셋업 UI 표현 상호작용 요거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설치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설치하기. 자, 이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보면 이제 create react app이라는 게 있어야죠. 이게 지금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create react app. 여기 지금 설치하기가 되겠죠. 그쵸? 새로운 리액트 앱 만들기 요게 더 나았겠나? 자, 새로운 리액트 앱 만들기 볼게요. 자, 보면 이제 creating a react app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게 지금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거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이건 next 아까 얘기했던 풀스택으로 개발하는 거에 대한 거고요. 그쵸? 풀스택. 근데 우리는 이미 풀스택의 서버가 구현이 돼 있죠. 스프링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 중이고 화면값만 하면 되니까 요건 이제 제외하면 되는 거죠. 이제 안 되고요. 자, 이게 지금 만드는 명령어예요. 자, npm이 아니라 npx인 거는 최신 버전들은 npx라고 하고 있어요. 최신 버전들. 그래서 우리가 create next app reacts 이건 next 풀스택이네요. 풀스택. 자, 풀스택을 만드는 방법이고 자, 라우터를 포함하고 있는 라우터는 이제 페이지가 있는 것처럼 리액트가 동작하는 건데 요 하는 방법은 next npx create react router latest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쵸? 그다음에 뭐 export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최근에 추천하고 있는 걸 할 거예요. 최근에 추천하고 있는 여기 지금 비트가 없네요. 빠르게 시작하기 있나? 잠시만요. 제가 봤는데 설치하기에 비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비트가 안 보이네요. 자, 일단 여기는 없는데 지금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create react 앱을 만들어서 쓰는 걸 권장하지 않아요. 자, 권장하지 않는데 제가 일단 설명으로 할게요. 제가 이제 여기 설명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안 보여가지고. 자, 우리 비트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비트. 자, 여기 번개 모양의 이 친구가 있어야죠. 요걸 이용해서 이제 설치하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리액트에서도. 자, 비트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비트. 자, 이 비트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프로젝트가 아니라 개발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정하면 우리가 화면을 리로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근데 여기 비트를 쓰게 되면 한 리로딩이라는 기술을 쓰고 있어서 이게 우리 화면을 새로 고치면 안 해도 우리가 수정한 내용을 반영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비트를 쓰게 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요런 이상한 그림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여기 지금 자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자 우리가 이제 리액트를 쓰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해서 리액트를 구현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요 비트라는 걸 쓰면 이게 지금 모듈들이고 자 모듈들을 다 압축하고 배포하고 압축하고 배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요 비트는 그렇게 안 하고요. 갱신된 부분만 바로 갱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배포를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이게 다 라이브러리다 치면 그 라이브러리들을 매번 압축하고 배포하고 압축하고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또 압축을 안 하더라도 뭐 가져와서 배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비트라는 걸 도구에서 수정한 부분만 딱 배포하는 이런 형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가 빌드 최적화된 빌드 성능을 구현하고 있어서 이 빌드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비트를 이용해서 요즘은 많은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있고 리액트에서도 이걸 쓰라고 그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권장하고 있는 페이지가 원래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못 찾겠네요. 자, 쭉 내려보면 이제 없었어요? 충격적인데?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자, 여기 와서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로 된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리액트를 할 거고요. 리액트. 자, 보면 이제 뭐 여러 커뮤니티가 있다. 뭐 이것도 이제 뭐 오픈 소스 개발인가 봐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픈 소스라 돼 있네요. 오픈 소스 개발.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후원을 받고 있다. 여기 스타트 들어가 보면요. 자, 보면 리액트 시작법이 있어야죠. 리액트 시작법. 근데 이제 이걸 볼 필요가 없는 게, 이건 이제 리액트 코드네요. 코드고. 시작은 굉장히 쉬워요. 보면 이제 npm create bit latest 이렇게만 하면 이제 내가 모든 프로젝트들을 생성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모든 프로젝트들을 일단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트를 왜 쓴다? 비트를 쓰면 우리가 여러 라이브러리로 리액트를 하는데, 우리가 매번 이 리액트들을 모듈로 압축하거나 이제 다 다운받아서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수정된 내용들만 바로 배포하기 때문에 비트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내가 수정한 내역들을 한 리로드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원래 화면을 새로 고쳐야 되는데 새로 고침 없이 바로 반영을 해준다. 그래서 개발할 때는 이만한 도구가 없더라. 그래서 비트로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비트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터미널 오랜만에 여시고요. 자, 생성할 곳에다가 가야 돼요. 생성할 곳에. 저는 이제 웹스톰 프로젝트에 갈 거예요. 웹스톰 프로젝트. 선생님, 저는 이렇게 못 찾겠어요. 자, 못 찾겠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자, 윈도우도 될 것 같은데, 자,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경로를 못 찾겠다. 그러면 이제 탐색기를 열어요. 탐색기를 열어서, 자, 저는 이제 뒤로 갈게요. 커맨드 위로 가면 맥은 뒤로 가기가 있어요. 자, 뒤로 가기. 내가 프로젝트를 생성할 위치가 여기다. 그죠? 자, 여기다. 그쵸? 자, 요 폴더다. 그럼 이 폴더를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넣어요. 근데 이제 바로 넣지 말고, 자, 앞에다가 cd라고 쓰고, cd. choose 디렉토리라 하고. 자, 내가 경로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드래그해서 넣으면 돼요. 윈도우도 되나요? 미란 씨 됐어요? 네,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 하위에다가 내가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자, 명령어는 아까 봤던 자, 저랑 써볼게요. npm은 뭐예요? 노드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매니저이죠. 자, npm create byte bit죠, 비트. 이 비트가 빠르다라고 하는 어느 나라 말이 단어래요,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다. 프랑스였나? 하여튼 자 빠르다라는 거예요. 제 최신 버전, latest 가장 늦은 버전.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자 이런 안내가 뜹니다. 자, 이런 안내가 뜹니다. 자, 우리 프로젝트 이름, 그러니까 폴더 프로젝트 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React Study 이렇게 할게요. Study. React Study.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저기 선택 자바스크립트 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거냐? 자, 바닐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제 Node.js만 딱 설치가 되고요. 네? 안 된다. 수도로 해야 된다고요? 잠만요. 하다가 종료하는 방법은 컨트롤 C예요. 자, 컨트롤 C고. 자, 만약 이제 맥인 친구들의 권한이 없다. 근데 권한이 없을 리가 없는데 웹스톰 하위인데
sudo라고 쓰세요. 그쵸? sudo npm create git latest. 근데 이제 sudo는 맥 전용이에요. 그쵸? 리눅스 전용 명령어라서 윈도우는 안 먹혀요. 자, 윈도우는 안 먹힌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해볼게요. 비밀번호 치고. 자, 다시 해볼게요. 되나요? 자, react study. 자, 요거 바닐라라고 하는 거는 진짜 완전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를 바닐라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바닐라 코드로 비동기식 통신에서 화면에 출력하는 아주 날 코딩을 보여드렸죠. 그렇죠? 날 코딩을 보여드린 이유는 요즘 바닐라로 다시 되돌아가는 추세가 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자, 뷰라고 하는 도구도 있고요. 자, 리액트로 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위로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그렇죠? 리액트해서 엔터. 자,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동적으로 타입을 할당하고 있는데, 자, 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적으로 타입을 작성해서 그 작성한 스크립트 문서를 다시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하는 도구예요. 근데 이제 우리 타입스크립트는 나중에 좀 배워볼 거고, 일단 자바스크립트로 해볼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 SWC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SW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필요하냐? 리액트가 바벨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컴파일을 하고 있어요. 자, 바벨이 뭐냐면 바벨 한번 볼게요. 자, 바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왜 등장하게 됐냐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최신 문법이 있고 구형 문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자, red a는 10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ES6라고 해서 최신 문법이에요. 자, 이 최신 문법인데 구형 브라우저 가면 동작을 안 해요. 여기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오류가 떠버려요. 자, red이 최신 문법이라서 구형 브라우저 가서 실행하려면 하면 동작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바벨이라는 스크립트가 아니라 바벨이라는 걸 쓰게 되면 벌로 바꿔줘요. 구형 브라우저에 갔을 때. 자, 이렇게 바꿔줘요. 또는 내가 화살표 함수를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화살표 함수를 썼어요. 그러면 이거를 또 함수로 또 바꿔줘요. 그죠? 화살표 함수를 이렇게 쓰면 함수로 또 바꿔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 화살표 함수는 최신 문법이에요. 이것도 ES6 문법. 자, 그렇게 등장을 했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JSX라는 게 있었죠. 자, 제가 이거는 사실 HTML이 아니라 JSX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라고 했죠. 자바스크립트에서 HTML을 렌더링 할 때 쓰이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바벨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바벨. 자, 지금 이렇게 했던 우리 바벨.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지만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이게 우리가 document.create 엘리멘트처럼 이 친구가 다 노드 개체로 만들어져서 배포가 돼요. 자, 그거를 바벨이 해주고 있어요. 바벨이. 우리는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코드가 굉장히 복잡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바벨이 작성을 해주더라. 근데 이제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근데 이제 바벨이 코드가 자바스크립트로 돼 있대요. 자, 코드가 자바스크립트로. 근데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가 생각보다 좀 느려요. 자, 이 바벨이 엄연히 따지면 컴파일러죠. 자, 아까 컴파일러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let a라고 쓰고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처음에 스크립트 이렇게 하고 이 안에다가 a는 10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바벨이라고 쓰면
그리고 바벨을 이제 다운받았겠죠? 얘를 컴파일을 해요. 어떻게? 스크립트로. 자,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는 거죠. 이 변환하는 과정을 이제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JSX죠, 그쵸? 내가 이제 JSX를 이렇게 썼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JSX를 바벨 안에다가 쓰면 얘를 또 다시 컴파일을 해요. 그죠? 컴파일 바벨에서 뭐 리액트 점 이건 뭐 create document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저 이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코드를 써줘요. 바벨이. 자 근데 이제 바벨이 요거 변환하는 코드가 뭘로 돼 있더라? 자바스크립트로 돼 있더라. 자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좀 느려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뭔가를 컴파일하거나 실행하는 도구라서 쓰이는 용도가 아니라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느리기 때문에 요 SWC는 컴파일러를 러스트라고 하는 좀 빠른 도구로 바꾼 거예요. SWC는 뭐다? 방금 여기 지금 바벨이 컴파일 할 때 특히 요 리액트 JSX겠죠? 요거를 컴파일 할 때 러스트라는 언어로 컴파일해서 이게 10배 이상 빠르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코드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하는 컴파일러가 그냥 더 빠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배우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코드에 바뀌는 건 일절 없다. 단지 뭐가 JX를 썼을 때 컴파일하는 속도가 10배 빠르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쓰는 게 나아요? 이거 쓰는 게 나아요? SWC 쓰는 게 낫겠죠? 그냥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바벨이 뭐다? 옛날 문법을 최신 문법을 옛날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도록 컴파일 해주는 도구인데 이때 컴파일하는 코드가 자바스크립트인데 그것을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로 바꿔서 10배 이상 빠르게 한 것이 요 SWC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타입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타입스크립트 문법으로 쓴 것을 자바스크립트로 다시 변환을 해야 돼요. 요즘 최근에 이제 난리가 난 게 여기 10배 빠른 걸 했다라고 하는 게 이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 마찬가지로 타입스크립트도 이렇게 써요. 예를 들어서 내가 let a는 10이다 라고 할 때 자 a가 넘버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강제시킬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스트링이라고 했는데 10이라고 쓰면 이건 오류가 떠요. 컴파일 할 때. 이게 지금 타입스크립트 문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변환할 때 똑같이 예를 들어 이때 오류가 뜨겠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넘버라고 했다가 쳐야죠. 자 이게 무슨 뜻이다? A라는 친구의 타입을 넘버로 고정하겠다. 그럼 다시 그냥 얘는 A는 10으로 변환을 해줘요. 이때 이 변환하는 도구가 타입스크립트였대요. 변환하는 도구가 타입스크립트. 그래서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너무 느려서 타입스크립트 다시 또 컴파일 해야 되니까 너무 느려서 최근에 엊그젠가 요걸 이제 또 언어를 바꿔서 했어요. 고 언어라고. 고라고 하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랑 타입스크립트랑 엄청 비슷하거든요. 바꿨더니 10배 이상 빨라졌더라. 예. 지금 바벨에서 SWC를 쓰는 거라 최근에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10배 이상 빨라졌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이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쓸 거였죠. 요거. 자, 자바스크립트 SWC 엔터. 그럼 이제 끝나요. 그렇죠? 자, 끝나요. 자, 지금 우리가 뭐만 했어요? 프로젝트 만들고, 그렇죠? 리액트 하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SWC 이렇게 하면 만들어져요. 자, 만들어진 거를 좀 볼게요. 자, 웹스톰으로 열어볼게요. 자, 웹스톰. 이건 제가 이제 수업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고. 자, 여기서 열기 해볼게요. 파일에 열기.
자, 그러면 이제 웹스톰 안에, 웹스톰 프로젝트 안에 리액트 스터디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리액트 스터디. 자, 이거 클릭해서 열기. 자, 보면 리액트 비트로 된 프로젝트다 이렇게 리드미가 만들어져 있죠. 리드미. 자, 그 다음에 여기 패키지 제이슨 보면, 자, 패키지 제이슨. 자, 리액트 스터디에 대한 얘기가 있고, 뭐, 프라이빗 기본적으로 true로 돼 있네요. 이건 배포 설정이고요. 자, 보면 이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요거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펜던시 보면 이제 우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 리액트를 쓰고 있죠, 기본적으로. 리액트 돔이 이제 JSX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리액트랑 리액트 JDOM.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할 때 사용하는 디펜던시가 따로 이렇게 있어야죠. 어쨌든. 자, 하여튼 요 도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쓰는데, 우리가 지금 이 디펜던시라고 써져 있는 것들을 인스톨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프로젝트에 의존성 주입을 해야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종속성 설치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죠. 강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 패키지 제이슨에 써져 있는 이 디펜던시를 이 프로젝트에 설치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디펜던시들을 자, 여기다 설치하겠냐? 자, 그러면 설치하면 여기 노드 모듈이라고 설치가 될 거예요. 노드 모듈. 자, 그래서 설치를 해볼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누르시면 윈도우는 될 거예요. 자, 윈도우는 이거 누르면 될 건데 맥인 친구들은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자, 권한이 없다. 파일을 만들려고 했는데 보면 뭐라고 뜨냐면 자, 너 여기에 make 할 권한, 디렉토리 make 할 권한이 없어. 이렇게 뜰 거예요. 자, 디렉토리를 make 할 권한이 없어. 자, 그래서 너가 권한을 좀 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권한을 좀 줘. 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내가 이제 권한 요걸 이 폴더 자체에다가 권한을 풀어서 읽고 쓰기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냥 이제 우리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sudo라고 쓰면 돼요. sudo. 자, 관리자 권한으로 하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터미널을 여시고, 자, 밑에 터미널을 여시고, 자, sudo라고 하고 npm i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자, 맥인 친구들이었죠? 맥인 친구들. 자, 그럼 여기에 노드 모드 이렇게 생겼죠? 자, 노드 모드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의존성 주입해 놓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와요. npm이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약간 보안의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얀이라는 걸 많이 써요. 얀이라는 거를 설치해서 쓰면 얌이었나요? 요걸 쓰게 되면 훨씬 더 필요한 것만 받고 속도도 조금 더 빠르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npm으로 계속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자꾸 배우면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이븐 그래들 있는 것처럼 npm도 있고 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죠. npm도 있고 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죠. 그거 다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의존성 주입 도구, 빌드 도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면 성공이고, 자, 만약 내가 이제 여기 또 안 된다 그러면, 자, 안 된다. 혹시 윈도우인데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다 펄스라고 하는 또 게 있어요. 펄스. 자, 펄스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또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보면 이렇게 에러가 이렇게 뜨면서 여기 보면 권한 뭐 어쩌고저쩌고 뜨는데, 그렇죠? 권한 어쩌고 뜨는데, 자, 보면 펄스라고 하는 걸 쓰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안 보이네. 자, 여기는 안 보이는데 그런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설치를 했고요. 실행하는 방법은 자, 요게 지금 개발자 모드. 개발자 모드. 이건 배포 모드. 배포 모드. 이거는 오류를 찾아내는 모드. 그다음에 이건 배포한 것을 실행하는 거.
자, 배포한 걸 실행하는 거. 요건 개발자 모드, 이건 배포 모드, 이건 테스트, 이건 배포한 것을 실행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 개발자 모드로 해볼게요. 개발자 모드 켜고. 자, 요거 실행해보면, 자, 여기 또 오류가 뜰 거였죠? 자, 권한이 없어. 이렇게 나와야죠. 권한이 없어. 자, 너가 이거 개발자 모드로 실행하려 하면, 뭐 폴더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너가 이게 권한이 없어. 이래였죠? 자, 그래서 권한을 주고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똑같이 어떻게 해요? sudo npm dev npm dev가 아니라 잠깐만요. dev 네, 너 뭐요? 아, 맞아. run dev 맞아. run dev. 자, run dev sudo npm run dev 해볼게요. 자, npm run dev죠. npm run dev.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계속 매번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 요 위에 눌러져 있는 걸 누르는 게 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종료는 컨트롤 C예요. 컨트롤 C 하면 이렇게 종료되고요. 자, 다시 한번 그냥 실행해 볼게요. 수도 빼고. 자, 수도 빼고 이렇게 실행하면 자, 이렇게 권한이 없다라고 뜨죠? 자, 이건 이제 맥인 친구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 JS 앱 말고 요 폴더까지 권한을 바꿀 거예요. 자, 요 폴더까지 권한을. 자, 그래서 요 폴더를 이렇게 복사해서 바이트 앞까지 했죠? 복사해서 자, 복사해서 자, 여기서 ch 모드 자, 이거는 권한을 주겠다. 777 자, 에코 쓰고 하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붙여놓고 엔터. 자, 근데 이제 권한 줄 때는 여러분들이 관리자 권한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위로 가게 한 후에 앞쪽에다가 sudo라고 붙일게요. 자, sudo. 자, 그러고 나서 실행 버튼 누르면 이런. 자, 요것도 줘야 되나 봐. 그렇죠? 자, 요것도 줄게요. 그렇죠? byte config.js 요것까지 드래그해서 자, 요까지 드래그해서 자, 다시 가서 자, sudo 폴더도 주고 sudo ch 모드 777 붙여놓고 엔터.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어이, 왜 안 되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위로 가기 2번 하고 자, 위로 가기 2번 하고 제가 예전에 써놓은 게 있네. 자, CHWN이라고 할게요. CHOWN. 자, CHOWN. 자, 여기다가 빼기 R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달러하고 가로하고 WHOAMI라고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되나 볼게요. 그렇죠? 됐다. 그렇죠? 자, 요렇게. 자, 좀 귀찮지만 그렇죠? 요렇게 해놓고 갈게요. 그렇죠? 이렇게. 자, sudo chwn r 그렇죠?
WHOAMI. 자, 이렇게 해서 폴더. 지난번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 실행에 가보면 여기 보면 열려있는 자, 우리가 실행해서 열려있는 곳이 여기다 라고 돼 있었죠. 이걸 콕 찍으면 브라우저가 켜질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디폴트로 만들어진 리액트 프로젝트고요. 여기 지금 카운터 이렇게 누르면 카운터가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카운터 AC가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실행에 들어가서 이걸 콕 누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브 모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지금 실행이 들어가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 근데 지금 우리가 맥인 걸 쓰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맥 쓰는 친구들이 많아서 요거 그쵸? sudo chboard r 이렇게 해서 폴더 그쵸? 폴더를 하면 이제 요 실행할 때 우리가 sudo를 안 써도 돼요. 권한을 이제 좀 낮춘 상태라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자, 보면 이렇게 실행했을 때 되죠, 그쵸? 자, 여기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는 누구냐면 자, 여기 src에 열렸을 때 요 인덱스라고 보이는 거랑 메인이랑 나 여기 인덱스 HTML 요게 다 연계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일단은 index.html인데 자, index.html인데 여기서 보면 main.jsx를 실행하고 있다 돼 있죠, 그쵸? 자, 여기 main.jsx. 자, 그래서 요 구조를 좀 볼 거예요. 자, 쉬었다 와서 자, 55분에